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5년 지났고 3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시댁 조건이 많이 부족한 건 알았지만 남편과 연애를 20대 때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그저 사람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 항상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댁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만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저보다는 엄마가 우선이더군요. 일단 시댁 상황을 먼저 설명하자면 남편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셨고 그 뒤로는 어머님이랑 남편이 둘이서 살았대요. 상가 2층 단칸방에 새를 들어 지내면서 어머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일해서 저희 남편을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내셨답니다. 정말 지금 다시 들어도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남의 집 이야기일 때나 그런 거고 내 남편, 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완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결혼할 때까지도 시댁은 형편이 어려웠고 어머님은 6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며 살고 계셨어요. 연애할 때는 자세한 집안 사정까지는 몰랐지만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부터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솔직히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저보다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뿐인 제 친언니도 홀어머니 있는 집에 외아들이랑 결혼하면 쉽지 않을 거라 수차례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가 자기가 중간 역할도 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제 편을 들겠다고 이야기해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머님의 하나뿐인 자랑이었고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께서는 보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대학 보내고 이렇게 잘 키워놨으면 됐지. 난 할 만큼 했다. 오히려 기존에 저희 남편이 주고 있던 용돈 50만 원에 추가로 생활비까지 얹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결혼을 때려치고 없던 일로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말씀 듣자마자 전 그렇게 맞춰드리면서 애 낳고 내 가정 꾸리면서 살 수는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 자리가 끝났어요. 당시 남자친구에게 난 어머님이 말하는 거 맞춰드리면서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엄마도 그냥 해본 소리라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고 계셨는데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아빠가 매입해서 세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집도 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니까 아빠가 나서서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주공 아파트였는데 낡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친정에서 제 명의로 집을 사주셨고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리모델링 한번 하고 혼수 들여놨더니 밖에서 볼 땐 낡았지만 속은 그런 대로 살만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질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친정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결혼하면서 매달 저희 부모님에게 일정 금액씩 집값을 갚아나가자고 제안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건 150만 원이건 저희 아빠에게 돈을 갚는 대신에 저희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돈 안 갚아도 되고 내가 내 딸에게 투자하는 거니까 자네는 신경 쓸 필요 없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아빠가 했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시어머니 드리고 있던 용돈 50만 원을 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완전 안 드릴 순 없었으니 30만 원이면 딱 기본만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친정부모님은 용돈 필요 없다 하셨고 그냥 저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남편이랑 살면서 중간에 우리 딸도 태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시댁이 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더 잘해라, 너가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는 말뿐이었고 어머님 본인은 맨날 힘들다고 일하기 힘드니까 돈 좀 더 달라는 말씀만 계속하셨었죠. 돈 관리는 제가 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남편이 따로 비상금 모아서 시어머니한테 보내주고 있던 것도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어머님 성격도 뻔히 제가 알고 항상 말버릇처럼 남편에게 키워준 값 내놓으라 하시는 분인데 뒤에서 남편이 본인 용돈 모아드리는 것까지 제가 못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결혼 전처럼 50만 원씩 드릴까 싶다가도 당연히 그 정도 돈은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싫어서 더 드리기 싫더라고요. 지금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나가서 아는 지인분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시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과 제가 드리는 용돈, 남편이 챙겨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론 어머님 혼자 사시기 충분한 돈이에요. 어디가 아프시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말라 하고 생활비를 좀 더 드려야겠지만 아직 정정하시고 주말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전국 팔도 등산 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저도 사람인데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될 때마다 남편 이름으로 용돈도 몰래 한 번씩 넣어드리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어머님 생신 같은 기념일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챙겨드렸습니다. 그 전에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시던 집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투룸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알아봐 주셔서 보증금은 더 낮추고 월세도 17만 원 정도 하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사도 시켜드렸어요. 거기 대기자도 많고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곳인데다 주변 대중교통까지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는 딱인 곳이거든요. 나중에 더 늙고 몸이 아프시면 다른 곳으로 모셔야겠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거기에서 지내시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못 볼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시모가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야밤에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젠 혼자서 못 살겠다. 내가 이러려고 뼈골 빠지게 아들 키워놓은 게 아니야. 막무가내로 같이 살겠다면서 그대로 아이 방에 어머님 짐을 다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시모는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건지 아예 임대 아파트 사무실에 퇴거하겠다고 통보까지 한 뒤였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 길바닥으로 내쫓던지 데리고 살던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두 사람이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봐줄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30년도 더 된 낡은 아파트라서 좁아요. 방은 2개지만 요즘 집들처럼 화장실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이 좁은 집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차라리 임대 아파트 보증금 환불받으면 이 동네 근처에 어머님 혼자 사실 만한 방을 알아보고 당신이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하자고 했죠. 남편은 저보고 너무하답니다. 당신 진짜 이렇게 보니까 냉혈한이 따로 없네. 우리 엄마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직성이 풀리겠어.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다 맞춰줬는데 이제부터는 내 말도 좀 들어줘. 남편은 완전 시어머니 말에 홀딱 넘어가서 불쌍한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는 소리만 해대고 우리 집에 방이 2개라 아이방에서 어머님이 지내시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머님과 아이가 같은 방에서 지내도 괜찮답니다. 어차피 우리 애가 클 때쯤 되면 여기 재개발되고 방 3개짜리 집으로 바뀔 거 아냐.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살자. 재개발? 저는 재개발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곳이라 저희가 입주할 때부터 재개발 이야기는 항상 있어왔고 아파트 곳곳에 재개발 관련한 현수막들이 엄청 걸려 있거든요. 하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언젠간 되겠지 생각으로 그냥 잊어먹고 있었는데 관심 없는 줄 알았던 남편 입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희 친정아빠를 통해서 알아보니 벌써 사업자 선정하고 재개발이 꽤 진행됐더라고요. 그거 다 알고 계산 끝에 시어머니를 집으로 들인 것 같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재개발 이슈를 염두에 두고 공동명의하자는 소리를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방이 3개가 되면 그 하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계산이었나요? 남편이랑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당신 엄마를 쫓아내던지 너도 같이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화를 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말이 맞다고 해주던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문제가 달려있어서 그런지 강경한 반응이더라고요. 내가 5년 동안 월급도 전부 당신한테 맡겼잖아. 엄마 살던 아파트 보증금 나오면 그것도 전부 당신 줄 테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을 그동안 제가 관리한 건 맞지만 우리 세 식구 생활비 쓰고 시어머니 매달 용돈 드리고 먹고 사느라 모은 돈은 크지 않아요. 게다가 시모 아파트 보증금이라고 해봤자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제가 그거 받자고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얼굴이 좀 많이 두꺼운 분이십니다. 아들은 모를까 제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라기만 하시고 해드리는 건 고맙단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더 달라고만 하세요. 솔직히 시댁 형편이 어렵더라도 저한테 미안해 하시거나 뭐라도 해서 자식 며느리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하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모습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이 정도까지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합가를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저한테 잘하셨어야죠. 이딴 식으로 상의 한마디 없이 한밤중에 짐 싸서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인가요? 해준 건 없으면서 당당히 바라기만 하시니까 저도 어머님께 해드리는 건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작은 것 하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몇 날 며칠 남편이랑 싸웠지만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자기 집처럼 눌러앉은 시모를 더 이상 두 눈으로 보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시모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좋다면서 아들이랑 둘이 나가서 살겠답니다. 이혼해주는 대신에 저보고 재산 분할을 해달래요. 결혼 생활 5년 하는 동안 이 집이 재개발이 된다 만다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원체 싼 곳이긴 했지만 지금은 2배도 넘게 올랐습니다. 남편도 결혼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집값의 반은 자기가 가져가야겠다고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래서 저희 아빠가 돈 주는 것도 필요 없으니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말리셨구나 싶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와 같이 살 번듯한 집 얻을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합가하겠다고 이 난리를 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서로 이혼 이야기 나오고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합가고 나발이고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딸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드렸더니 내 그 집안 인간들 이럴 줄 알았다 하시면서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라고 하셨죠. 오는 연락받을 필요도 없고 이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빠가 저희 살던 집을 전세 매물로 올려버리셨고 낮에 남편 출근하고 시모 혼자 있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집의 집주인이 전세 내놨으니까 빨리 집 빼고 나가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길래 무슨 소리야? 난 이혼할 생각 없는데 이혼할 생각 없으니 재산 분할은 무슨 재산 분할?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진행해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난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당신도 엄마 모시고 살 집 빨리 알아봐야 할걸? 그 집은 전세 내놨어. 남편과 옆에 같이 있던 시모가 화를 버럭버럭 냈지만 자기들이 뭘 어쩌겠어요. 진짜로 부동산에 집도 내놨고 그 뒤로 매일같이 저희 아빠가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안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집에 돌아오라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달라고 했던 이 상황에서 지금 예전처럼 다시 살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는 할 말 없으니 하루빨리 집 비우고 나가라고 했어요. 사람 불러다가 진짜 길바닥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방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예전 어머님 살던 임대 아파트로 돌아가 보려 했지만 이미 그 집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로 되어 있고 비어있는 집은 하나도 없으니 불가능했죠. 남편이랑 시모가 가지고 있던 돈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방 2개짜리 반지하 구해서 일단 이사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파트는 정말 전세 줘버렸고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아직 이혼 안 했고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 5년 동안 저축한 돈에서 반 줄 테니까 이혼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 받고는 절대 못하겠답니다.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불편한 거 하나 없으니 시간이 얼마든지 지나건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집값 오른 것 때문에 돈 욕심이 나서 그러나 본데 애초에 그 집은 자기 것이 아닌데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나 봐요. 남편 생각에는 재건축이 되면 시모한테 방 한 칸 주고 미리 지금부터 시모를 집안에 알박기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할 줄로 안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생각 많이 하는 인간이 지난 5년 동안 마음 아파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자기 엄마랑 살게 이혼해달라 했으면 깔끔하게 해줬을 텐데 이제는 저도 쉽게 해줄 생각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저희 딸만 생각하면 부모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이 맞나 싶긴 한데, 우리가 낳은 딸보다 본인 엄마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화해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고, 저도 최대한 괴롭힐 거예요. 가족 버리고 엄마를 선택했으니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